순열 조합. 순열은 뜻은 순서에 나열. 순서가 있게 나열했다 이거야. 중학교 때 따지면 뭐 사람 5명을 일렬로 세웠다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순서가 있게 나열된 애를 우리는 순열이라 부른다 이거지. 그래서 순열의 기호는 P를 쓸 거야. 기호 P. 퍼미테이션입니다. 퍼미테이션. 따라서 연습하면 돼. 퍼미테이션 영어야. 퍼미테이션. 순열이라는 것은 이렇게지. A하고 B가 이렇게 써. A, B. 그 다음에 B, A가 있어. 얘가 다른 경우입니다. A, B하고 B, A가 다르단 말은 순서가 있으니까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던 내용이 상대적으로 뭐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A, B하고 B, A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뒷단원인 조합입니다.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반장, 부반장 뽑았죠. 반장, 부반장 중학과정 다 배웠으면 반장, 부반장 뽑은 것은 반장, A 반장, B 부반장, A 부반장, B 반장. 거꾸로 말했나? 여튼간에 그거는 다른 경우지. 근데 반에서 대표 2명, 대표 A, 대표 B, 대표 B, 대표 A. 그건 똑같은 말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개념이 순열과 조합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순열식을 이제 NPR을 쓸 거야. NPR 아래 첨자입니다. NPR 이 기호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뽑아서 그 R개를 나열한 경우였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뽑아가지고 그 R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야. 당연히 R은 N개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R은 N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 5명이 있었어. 우리 5명이 있었어. 반장, 부반장을 선발한 거야. 그러면 얘를 OP2라고 적고 OP2라고 적는다 이거지. 2명을 나열했다 이거지. 나열해서 첫 번째는 반장, 두 번째는 부반장. 반장, 부반장, 회장. 서로 다른 3개를 나열했다 이게. 나열해서 첫 번째 자리가 반장, 두 번째 자리가 부반장, 세 번째 자리 회장. OP3 이렇게 되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공식 정리입니다. NPN이라는 말은 N명 중에서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를 선택해.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했다. 그거를 나열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자리가 총 N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 첫 번째 들어갈 게 N가지. 두 번째 들어갈 게 N-1가지. 세 번째 들어갈 게 N-2가지. 땡땡땡에서 마지막 들어갈 것이 한 가지. 얘를 1부터 n까지 곱해서 우리는 이제 얘를 n 팩토리얼로 적을 거야. 팩토리얼. n 팩토리얼 해서 줄여서 우리는 n 팩이라 부를 거야. n 팩토리얼 해서 우리는 얘를 n 팩이라 부를 거야. 두 번째. NP0은 무슨 말일까요? N명 중에서 0명을 선택해서 그 0명을 나열한 경우의 수야. 몇 가지일까요? 경우의 수잖아. 몇 가지가 있어야지. 헷갈리면 이제 안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열을 했단 말이야. 그 경우는 한 가지가 있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0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니까 한 가지수로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내가 가게를 가가지고 사탕 5개가 있는데 사탕을 0개를 선택해. 내가 들어가서 0개를 선택하고 그 0개를 뭐 나열했다. 0개를 선택했다. 그런 방법도 한 가지가 있다 이거야. 우리는 그래서 기억을 하자 이거지. NP0은 한 가지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자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0팩이라는 말을 쓰겠지. 0명 나열하는 것은 0팩이 되겠지. 0개를 선택해서 0개를 나열해야지. 그러지? 그래서 0개를 나열하는 것은 0팩인데 0팩을 우리는 잘 쓰지는 않지만 0팩 한 가지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자. 세 번째. 그러면 NPR은 어떻게 되냐? N개 중에 R개를 선택했는 게 얘가 무슨 자리야? 몇 개 자리야? R개 자리가 있겠지. 여기 몇 개 자리가 있어? R개가 이렇게 있다고. 첫 번째 누가 들어가? 몇 가지 들어가? N가지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뭐야? N-1이 들어가겠지. 세 번째는 N-2가 들어가고 땡땡땡 마지막에 몇 가지가 들어가? 뭐가 들어갈까요?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MR 예시 들어볼게요. 자, 7P3은 몇 자리야? 세 자리겠지. 7개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나열을 시키는 거잖아. 이게 세 자리야. 그럼 얘가 7. 그 다음 뭐야? 6. 7-1. 그 다음 뭐야? 7-2. 끝났네. 여기 들어갈 뭐야? 7-2야.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M-R이 아니지. MR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간다고. 다시 말해서 여 밑줄 친 얘가 R개인데 여기가 N-0부터 가니까 하나 덜 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수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7, 6, 5 이렇게 개수만큼 쓸 거라고 해. 네. 이 식이 생각보다는 조금 불편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자 이거지. 얘를 뒤에다가 곱하기 7, 6, 5, 4, 3, 2, 1을 붙일 수는 있겠지. 붙이고 다시 나눠주면 되네. 맞습니까? 7, 6, 5까지만 계산할 거야. 됐어? 거기 뒤에다 4, 3, 2를 붙여도 되겠지. 4, 3, 2를 붙이고 4, 3, 2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분자가 뭐가 돼? 분자는 1부터 7까지 곱한 7팩이 되겠고 분모는 4팩이 되겠네. 1부터 7까지의 곱 7팩, 1부터 4까지 곱 4팩. 4팩이 어떻게 나올 거였어? 4팩은 3개 빼고 남는 거. 여기 3개, 얘가 3개잖아. 여기 몇 개야? 4개. 4개 된 이유는 7 빼기 3. 4가 뭐라고? 7 빼기 3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식에다가도 곱하기 여기서부터 쭉 1까지 쓸 거야. 그리고 이놈을 나눠줄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n팩, 분자는 n팩이 되고 분모는 n-r팩이 되겠다. 이 공식이 편해서 이 공식으로 주로 외운다 이거지. 위의 공식보다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 이걸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를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수가 나온 경우는 위에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똑같은 말이니까 수가 나온 경우는 이걸 쓸 건데 문자가 나온 경우는 요 식을 써줘야 너희들이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이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야. 알겠죠? 이 증명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해볼게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제는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들 몇 개 풀어볼게요. 전체를 세워야 돼. 전체 2명, 3명, 4명이죠. 몇 명 나열? 9명 나열. 그러면은 9, P, 9라 쓸 수 있고 얘를 9팩 이렇게 쓸 거죠. 알겠나요? 앞으로는 9P, 9도 이제는 잘 안 쓸 거야. 그냥 9팩 이렇게만 쓸 거야. 9명 나열은 9팩. 5명 나열은 5팩. 전체를 나열하는 거죠. 그냥 9명 중에 9명을 선택해서 나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9명 나열을 말할 수도 있겠지. 알겠나요? 뭐 9명 나열이야 그냥. 그럼 9팩 이렇게 쓸 거야. 2학년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2학년이 이웃이라는 말은 뭐야? 2학년이 3명이 한 묶음으로 된다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1학년, 1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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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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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이래 되겠죠. 얘를 나열할 건데 이 셋이 어떻게 된다고? 묶어 다닌다고요. 묶어 다닌단 말은 얘네들이 한 덩어리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한 덩어리가 되니까 덩어리가 몇 개로 보이는 거야 이제? 7개로 보이겠지. 얘가 이렇게 찍어지겠죠. 7덩어리. 7덩어리니까 7명을 나열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7팩.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얘네들 3명이 어째? 자리 바꿀 수 있겠지. 곱하기 3팩. 중학교 때 했던 풀인데 이제는 팩토리얼만 붙여가지고 우리는 식을 썼다 이런 말이야. 요 계산은 식이 기니까 계산하는 말은 안 하겠죠. 11번에 2번에 9팩이. 오 그러네. 미안해. 요거네. 1번이고요. 1학년이 이웃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 8팩 곱하기 2팩 이래 되겠죠. 뭐 1번, 2번 문제와 3번 문제 똑같은 문제야. 왜 8팩이고 왜 2팩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가 묶어 다니니까 얘가 한 덩어리. 그래서 총 8덩어리. 8팩. 얘 둘만 여기서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우리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사건으로 풀 수 있어. 두 번째, 직접 푸는 건데 직접이라 써놓고 이렇게 써놓게요. 끼워 넣기. 직접이란 말은 여사건의 반대말이나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사건은 반대로 풀 거고 직접은 직접 말 그대로 직접 풀 거다 이거지. 됐습니까? 여사건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1학년만 보면 누구만 보면 1학년만 보면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다겠지. 1학년이 몇 명이야? 2명만 보겠지. 2명. 1학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1학년만 볼 거야. 1학년이 붙어있네? 이웃에 있네? 1학년이 떨어져 있네? 두 가지밖에 없죠.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종류지. 여기까지 됩니까? 다른 애들 줄 서 있는데 1학년만 나는 볼 거야. 둘이만. 붙어있네? 떨어져 있네?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해되나요? 왜? 2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사건을 푼다는 말은 전체 9팩에서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다고. 참고적으로 요거 연산하는 방법 설명해 줄게요. 9팩 계산할 수는 없어. 알았어? 9팩은 1부터 9까지고 8팩은 1부터 8까지고 공통적으로 8팩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 묶어내면 뭐가 돼? 9-2씩이 되니 8팩 너희들한테 계산하는 말은 웬만하면 안 나올 거야. 웬만하면 안 나올 거. 이런 식의 표현을까지는 해봐라 나오겠지.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직접 끼워넣기. 직접인데 끼워넣기야. 직접 끼워넣기가 아니라 직접으로 풀 건데 끼워 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런 생각을 한 거야. A, B가 둘이서 사귀는 것은 붙어 다니는 거야. 손잡고 다니니까. 근데 둘이 싸웠어 이제. 어째? 떨어져 다니겠지. 떨어져 다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 처음에 가서 줄을 서겠어 안 서겠어? 안 쓰겠지. 쟤 보면서 신경 쓰면서 쓰겠지. 그럼 먼저 쓸 거야? 아니면 나중에 쓸 거야? 나중에 서겠지. 그러지? 끼워 넣기. 나중에 끼워 넣기로 바꿀게요. 나중에 끼워 넣기. 우선하지 않고 뒤에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섰겠지. 나머지 애들은 그냥 섰지.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은 그냥 섰겠죠. 몇 명이야? 7명이니까 그냥 얘네들은 그냥 섰겠죠. 됐습니까? 신경 안 쓰고 섰겠지. 근데 1학년들은 어째? 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위로 하는데 밑으로 쓴 거야 그냥. 여기에 들어가겠죠. 1학년 애들은 여기에 사이사이 끼워 넣겠지. 어? 나중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몇 군데 들어갈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야. 조심해야 돼. 총 7명인데 8군데가 양쪽에 있어서 8군데야. 곱하기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는 8가지, 두 번째는 7가지. 맞나요? 첫 번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8가지. 그거 빼놓고 두 번째가 들어갈 수 있는 건 7가지. 그래서 얘를 8, P2로 적을 수도 있는데 얘를 굳이 안 쓰고 그냥 8 곱하기 7로 적어도 관계는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P를 지금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8P2라 쓰는 거야. 8P의 의미와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 8명 중에 8자리 중에 2자리 넣는데 나열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이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면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다음 2학년도 어느 2학년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어느 2학년도 이웃하지 않는 문장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3명이잖아 3명. 3명. 그 3명만 볼 거야. 내가 3명만 볼 거야. 3명만 봐서 분류 작업을 할 겁니다. 2학년 3명만 보면서 분류 작업을 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3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3명이 이웃하는 경우가 있지. 모두 이웃. 또 어떤 경우가 있어? 2명 붙어 있는데 1명 떨어질 수가 있지. 2명만 이웃.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2학년도 이웃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됩니까? 2학년 보면 2학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2학년, 3학년, 2학년. 2학년, 1학년, 뭐 2학년 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겠지. 이러한 경우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문제를 3가지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냐면 얘를 원하고 있죠.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이용했어. 그럼 만약에 이것처럼 여 사건을 이용한다면 전체에서 요 2가지를 빼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나요? 이거는 쉬운데 이것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요. 2명만 이웃이. 알겠나요? 됐어요? 선생님은 3가지 다 풀 건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어? 모두 이웃하지 않는단 말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직접 푼다는 것은 나중에 끼워 넣는다 했지. 그러면 몇 학년? 1학년 둘이 있고요. 3학년 넷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나열됐겠죠? 600 맞나요? 곱하기 어쩐다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총 몇 군데? 7군데. 곱하기 7, P, 3 이렇게 풀면 된다.
2학년 애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나중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1학년, 4학년들은 3학년들은 줄을 그냥 섰고 6팩. 그 다음에 2학년들은 사이사이가 총 6군데니까 6명이니까 7군데입니다. 양쪽 끝까지 7군데에서 3군데 줄을 섰다. 사람이니까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A, B, C나 B, A, C는 다릅니다. 그래서 순열로 계산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참고적으로 요거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2명만 이웃한단 말은 2명 1명으로 나눠졌다는 소리지. 2명 1명으로 나눠졌지. 그러면 2명 붙을 사람을 고르든지 얘를 골라. 3명이 2명 1명으로 붙었어. 그럼 얘를 골라줘. 똑같은 말이지. 그럴 거 아니냐. 3명이 있으면 2명 1명으로 골라줘야 되잖아. 그럼 얘를 고를 거야?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잖아. 3명이 있으면 2명 1명을 나눌 때 얘 2명을 고를 거야? 아니면 이거 1명 고를 거야?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되니? 이게 중요한 생각이야. 그러면 나는 3명 중에 1명을 골라야지 일단. 쪼개야지. 혼자 갈게. 3 이해됩니까? 3 이해돼? 3명 중에 1명 고르는 방법 3가지. 3명 중에 2명 고르는 방법도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 이제? 1학년, 3학년을 나열하겠지? 3팩이 아니라 6팩. 6팩은 이해되시죠? 6명? 그 다음에 2학년들이 몇 군데로 2명 1명으로 분류가 됐지? 몇 군데? 7군데 중에 몇 군데 들어갈 거야? 2군데 들어가겠지? 지금 2학년이 지금 2명 1명으로 이렇게 묶어졌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6P, 7P, 2가 되겠다. 어떤 내용인지 됩니까? 다시 말해서 얘도 직접적으로 풀 수는 있다 이거야. 하지만 이 문제는 3명일 때는 직접 나중에 끼워 넣기 방법을 쓰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방법이 된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의 풀이 자체는 중학교에서 내용은 2명밖에 주로 없습니다. 3명 별로 없어요. 알겠어요? 이제는 3명 이상의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뭘 기억하자고? 나중에 눈치를 보면서 끼워 넣는다. 나중에 눈치 보면서 사이사이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사전식 배열이에요. 사전식 배열. 뭐라고? 사전식 배열. 무슨 뜻이냐면 요즘 사전을 잘 안 찾아보니까 예시를 들어줄게요. 사전에서 보면 A, B, C로 문자를 만들면 A, B, C도 있을 거고 뭐 B, A, C도 있을 거고 뭐 C, B, A도 있을 거고 이게 이렇게 있다 이거지. 총 몇 가지가 가능하겠어? 셋을 나열했다 3팩에 이제 바로 갑시다. 셋을 나열했다 3팩 6가지가 있어. 근데 얘를 사전에서 쭉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 알파벳이 작은 것이 먼저 있는 순서대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A, B, C 다음에는 A, C, B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A 끝 B, A, C가 있고 B, C, A가 있고 C, A, B가 있고 C, B, A 순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전식 배열이다 이거지. 그 중에 얘는 5번째 이런 뜻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 마스터를 6개의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사전식 배열을 했을 때 도대체 몇 번째에 있는지 알아보시오라는 말이야. 알겠지? 자, 봅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자, 나는 알파벳이 약하니까 쌤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알파벳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볼게요. A, B, C, D, E, F, G, H, I, L, M, N, STR인가요? 순서를 매겨놨어.
STR 맞냐? 아니 사전 이거 어리 SS가 나오지. 어? 어리 네 번째. 네 번째. R이 네 번째야? 고마워. R 5 6 이래 되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수를 나열하겠다 이거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면 나는 1, 2, 3, 4, 5, 6이라는 수부터 6, 5, 4, 3, 2, 1까지 나열하면 600, 720입니다. 이거 두세요. 3팩 6가지, 4팩 24가지, 5팩 120까지, 6팩 720까지 여기까지는 외워두는 게 좀 편할 거야.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마스터는 뭐야? 3, 1 그대로네. 위에 있는 거네. 요것이 몇 번째인지 알아보자 이런 말이겠지. 그러면 나는 원래 사전식 비nomial가 A가 있고 T에 몇 개가 있어? 5개가 나열되겠지. 총 몇 가지? 5팩. 그 다음에 2하고 또 6개가 5개가 나열되겠지. 5팩. 오케이. 3 시작 나왔네. 드디어 3 나왔어요. M 드디어 나왔어. 3 다음에 누굴 써 이제? 3, 1을 쓰겠죠. 3, 1 쓰고 몇 가지야? 3, 1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 1 끝났네. 2 몇 가지? 3가지. 3, 1, 4 3개. 3, 1, 5 오케이. 3팩, 3팩.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지금 3, 1, 5까지 왔어 이제. 3, 1, 5 다음에는 다시 2 2가지. 3, 1, 4 2가지. 3, 1, 6 으로 시작해서 2, 4는 첫 번째. 여가 한 가지. 누적. 120, 120, 6, 6, 2, 2, 1. 그래서 얘는 240에 12, 16, 17. 257번째다.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 마지막 셀 때는 개수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이제 거꾸로 나왔어요. 도대체 200번째는 누군지 알아보시오 라는 문제야. 200번째는 누군지 한번 알아보시오. 그러면 1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까지. 얘는 5팩. 수를 적으면서 가야 돼요. 5팩. 그다음 얼마야? 120. 2로 시작해서 다 적으면 5팩에서 240이 되니까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2를 적고 하나, 둘, 셋, 넷, 4팩. 24. 3을 적고 4팩. 24. 4를 적고 4팩. 24. 여기까지는 몇 가지야 그러면? 192가지. 그렇지? 이 말은 뭔 말이야? 누가 있었단 소리야? 2, 4, 6, 5, 3, 1까지 했단 소리야?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야? 2, 5로 시작하고 1, 하나, 둘, 셋, 3팩, 6, 여기까지는 198. 그 다음에 2, 5, 3, 1, 4, 6이 몇 번째야 그러면? 이게 199번째. 그 다음 수를 쓰면 되겠네요. 2, 5, 3, 1, 6, 4가 우리가 원하는 200번째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우리는 알파벳 줄 거야. E 누구야? E ES O S M 1은 A 6은 T 4는 R. 요거 되네요. 됐습니까? 어떻게 쓰는지 알겠나요? 나는 근데 알파벳이 강해. 그러면 수로 안 쓰고 그냥 알파벳 써도 됩니다. 선생님은 요걸 추천합니다. 이거죠. 훨씬 더 잘 보일 거야. 수가. 여기까지가 수열에 대한 내용이야. 자, 요거에 대한 증명은 다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얘의 증명은
요 식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알겠어요? 얘를 증명하기 전에 뭐 참고적인 사항만 적어줄게요. 하려면 요걸 알아야 돼. n 플러스 1팩은 n팩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맞나요? 맞아? n팩은 n 플러스 1팩을 어찌해야 돼? 나누기 n 플러스 1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n 플러스 n팩분의 a 더하기 n 마이너스 1팩분의 b를 통분하면 누구로 통분해야 돼? 누구로 통분해야 돼? n팩으로 통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대로 가고 오른쪽은 bn 이런 작업이 눈에 들어와야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일부러 그냥 적어준 겁니다. 맛배기로. 책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순열에 대한 수를 보면 이웃 다음에 순열 대표적인 나왔고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부터 해결하고 가면 됩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적어도 조건이 있고요. 자연수의 개수가 있고 사전식 배열이 있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과제가 되겠고요. 둘, 세 페이지. 조건 있는 문제 한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섭니다. 3명, 4명이 일렬로 서, 총 7명이. 근데 양 끝에는 뭐가 쓴다? 여학생이 쓴다. 그러면 우리는 총 7자리를 세울 건데 양 끝에 여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먼저 여학생을 집어넣자 이거지. 여학생 총 몇 명이야? 4명이니까 4, P, 2 그래서 여를 넣었어. 그리고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지 가운데. 5명을 나열을 하면 되겠네요. 문제가 조건이 되는 것을 먼저 썼다 이거지. 자, 문제는 방법은 조건에 대한 내용이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보통은 먼저 해결하는데 먼저 해결함이 너무 불편할 수가 있어. 아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나중에 해결한다 이거야. 하나만 더 볼까요? 저거도 한번 해볼게요. 사일런트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총 6자리인데 양쪽 끝에 뭐가 온다는 소리야? 상황 판단만 하면 이런 거지. 뭐가 올 수도 있고 모자가 올 수도 있고 자모가 올 수도 있고 자자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되는 거니까 이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소리지. 그러면 물론 3가지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 한 가지가 좀 편할 것이다. 실전에서 요거 하나만 풀 거고 우린 4가지 다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각 풀고 보자. 자, 얘는 뭐가 왔지? 뭔가요? 2개인가요? 그럼 어떻게 돼? EP 2개 그냥 나열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자 5개 5개가 아니라 4개 4패. 그러면 모자는 모 자리에 둘 중에 하나 들어왔고 자 자리에 넷 중에 하나 들어왔죠. 그리고 가운데 4패 땡땡. 이해되니? 그럼 얘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모자가 자리 바꾸니까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거죠. 자자는 4,
4P2 곱하기 총 4개 4팩 하면 되겠죠. 총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몇 가지가 돼? 얘를 다 더하면 6팩이 되겠죠. 우리 문제는 지금 뭘 구하자는 소리야? 이 세 개를 구하자는 소리니까 6팩에서 얘만 빼주면 되겠죠. 6팩 마이너스 4P 43 곱하기 4팩 끈 4팩 묶어주고 4팩 6팩을 4팩으로 묶으면 뭐 남았어? 6, 5, 30 남았고요. 빼기 12 4팩 24 곱하기 18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자연수의 개수도 있었네요. 자연수의 개수. 자, 자연수에 대한 얘기는 좀 주의사항 몇 가지만 체크를 넘어갈게요.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0이 있을 때와 0이 없을 때 두 가지가 되는데 0이 있을 때가 편하겠어? 없을 때가 편하겠어? 없을 때가 편하겠지. 다시 말해서 있을 때는 첫 자리가 0이 못 들어간다. 첫 자리 0이 못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치? 0이 있을 때 0이 구분을 하는 게 0이 존재하면 조심해서 풀어야 되고 0이 없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0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122번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풀어보고 선생님 방법론을 제시해 줄게요. 요거부터 갈게요. 요거밖에 없나? 오케이. 요거를 볼게요. 6개가 0, 1, 3, 5, 7, 9가 있는데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합니다. 4자리 자연수 중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 자, 5의 배수 특징이 나왔죠. 5의 배수 넣으면 1의 자리가 뭐다? 5 아니면 0이 된다 이거죠. 0, 5. 0이 이제 빠졌지. 0이 빠졌다는 것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제. 0 빠졌으니까 총 몇 가지? 5P3, 5, 4, 3 이렇게 적어도 관계는 없다 했습니다. 얘를 식으로 적다 보면 5P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0이 있으니까 우리는 P를 못 쓰는 이유잖아. 못 쓰잖아 이제. P를 못 쓰니까 그냥 이렇게 써라 이 말이야. 첫째 자리 어떻게 들어가? 0 빼고 4가지. 두 번째 자리는 0 포함해서 4.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뭐 중학교 때 했던 수준에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고 다음에 문제를 풀면 더 어려운 문제들은 꽤 어렵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